안녕하세요. 코딩 대한민국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준비를 위한 첫 번째 문제풀이로 기출 2회 작업형 1번의 기출 유형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실 때 최대한 코드를 짧고 간결하게 암기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반복 청취하시면서 작업형 1번 시험용 코드를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이 코드는 캐글 주피터 노트북에서 바로 실행되니까 위에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녹스 컬럼 값이 가장 큰 10개의 지역을 구하고 10개의 지역의 녹스 값을 그중 가장 작은 값으로 대체합니다. 이후 Rn 컬럼 값이 7 이상인 지역에서 대치된 녹스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세요. 자, 먼저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그 중에 녹스 컬럼 값을 저희가 찾아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10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그 10개의 데이터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RM이라는 컬럼이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거든요. 그 RM이라는 컬럼의 값이 7 이상인 지역에 대한 그 녹스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판다스 요 모듈을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하셔서 판다스 모듈을 불러오시고, 그리고 요 별칭인 pd를 이용해서 요 이제 pd.read_csv 함수를 이용해서 요 csv 파일을 불러와 갖고 df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합니다.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명은 좀 짧고 간결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df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셔서 크라임과 ZN과 인더스, 녹스, RM이라는 이 5개 컬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근데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왔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df.info 하고 가로 열고 닫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컬럼명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 연속형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f.shape를 하시면은 이 컬럼이 그 행과 열이 몇 개인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100개 행과 5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f.info랑 df.shape를 데이터 프레임 불러오고 나서 바로 한번 이렇게 찍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녹스 컬럼 값을 저희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df 데이터 프레임에 sort under values 함수를 이용하시면 그 데이터를 정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첫 번째 인자 값에다가 정렬할 컬럼을 써요. 저희가 녹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녹스를 쓰시고, 그리고 어센딩 한 다음에 펄스라고 하시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true라고 하시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펄스랑 true를 쓰실 때는 대소문자를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대문자를 쓰셔야 돼요. F 대문자를 쓰시고 true는 T를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펄스로 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네요. 녹스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녹스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놓으면서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0개 행만 만약에 보고 싶다 하면은 head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df.head 10 하시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만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출력된 그 10개의 데이터에서 그 녹스 컬럼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ifc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거든요. df.ia로 하시고 행번호랑 열번호를 쓰시면 되는데, 행번호는 0번째 행부터 10 미만까지 10행 미만까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해서 이렇게 10개의 행이 나오고, 그리고 3은 그 세 번째 컬럼이거든요. df를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0번째 컬럼, 1번째 컬럼, 2번째 컬럼, 그리고 세 번째 컬럼. 이 세 번째 컬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녹스 컬럼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녹스 컬럼에
10개 행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개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다가 .min 가로 열고 닫고를 쓰시면은 최소값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을 min 언더바 녹수에다가 넣어요. 그럼 0.94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값으로 이제 요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이 최소값으로 이제 변경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그 df의 i로시 지금 0::13 하셔갖고 이렇게 그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이퀄 하신 다음에 요 민원드 녹색 값으로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드 하셔서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0개 행만 이렇게 녹스 값의 10개 행만 최소 값으로 다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12번째 행은 이제 원래 있는 값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이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금 이 RM이라는 컬럼이 7 이상인 그 녹스 값들의 평균 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번에는 이제 LOC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df.loc 쓰시고 그리고 df의 rn 컬럼이 7 이상인 값들을 조건을 여기다 주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컬럼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rn 컬럼이 7 이상인 값들에 대한 조건에 해당하는 녹수 컬럼 값들을 선택해서 그 중에 이제 최소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리절트에 담아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0.56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코드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하셔갖고 이 결과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Z10 컬럼의 중앙값으로 해당 컬럼의 결측치를 대체하세요. 자, 해당 컬럼의 대체 전후의 표준 편차의 차이를 구하세요. 자, 먼저 똑같이 문제 1번의 그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옵니다. 그대로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결측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측치를 확인할 때 바로 is null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거든요. is null이라는 함수를 쓰시면은 결측치가 아닌 건 false로 나오고 결측치인 건 true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인 것만 보고 싶다면 개수를 보고 싶다면 이제 sum을 쓰시면은 true인 것의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측치인 것의 개수가 나와요. 그럼 zn이라는 컬럼이 지금 10개의 결측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거거든요. 지금 이 zn이라는 컬럼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 numpy라는 그 모듈의 std라는 함수를 이용해 갖고 이 zn이라는 그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구해요. 그럼 27.41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이 zn이라는 컬럼의 중앙값을 구해 볼 건데 이 중앙값을 구할 때는 이 데이터 프레임 zn이라는 그 컬럼의 그 미디안을 이용해 가지고 미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가지고 구해 갖고 51.0이라는 값을 미드에다 담아요. 그리고 이 zn이라는 요 컬럼, 요 시리즈에 fill n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결측치를 이 fill na 들어가는 이 중앙값, 요 미드의 중앙값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zn이라는 컬럼에 10개의 결측치가 있었잖아요. 그 10개의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다시 zn이라는 컬럼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df 여기 이제 df is null 하시고 sum이라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결측치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측치를 지금 저희가 지금 중앙값을 바꾼 이후에 다시 이 zn이라는 그 컬럼의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네, AF_std에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준 편차의 차이를 비교하시면 돼요. BF_std에 있는 값 빼기 AF_std의 값을 구해서 리절트에 넣고 이 값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전체 코드를 한 번에 돌리시고 그리고 이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셋의 RM 컬럼의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곱하기 1.5를 벗어난 영역을 이상치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이상치의 합을 구하세요.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 똑같이 불러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RM이라는 컬럼에 표준 편차의 1.5배를 한 값을 std에 넣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요. RM 컬럼 평균 값을 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갖고 민에다 넣고요. 그리고 평균 빼기 표준 편차는 min 언더바 아웃에 넣고 평균 더하기 std는 min max 언더바 아웃에 넣습니다. 이 두 개를 각각 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상치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 이상치 기준이 문제에서 이 RM이라는 컬럼에서 이 max 언더바 아웃보다 큰 값. 그리고 또는이에요, 이게. 이 수직바가 또는이에요. 또는 RM이라는 컬럼이 min 언더바 아웃보다 작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거예요. RM이라는 컬럼에서. 이 에롯이라는 함수에다 이 앞에 조건 넣어주고 그리고 컬럼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쓰실 때 지금 여기 또는을 쓰셔야 되는데 또는이 수직바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가로를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한 줄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코드를 암기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서 이 출력된 출력된 값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썸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값들을 다 넣으면 이제 썸을 해서 이렇게 구해요. 그래갖고 리절트에 담아갖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하나의 코드로 작성하셔갖고 실행하셔서 이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